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를 마저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간까지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제작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T8이라는 라이브러리, T8Q144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푸프린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작한 것이 마지막으로 USB 커넥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USB 커넥터는 여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의 푸프린트를 제작한 것이었죠. 기존에 제작한 푸프린트를 한번 불러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FPGA에 해당하는 QFP 패키지 144핀짜리 푸프린트를 제작한 형태였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이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작한 라이브러리는 지난 시간에 USB 커넥터를 제작했습니다. USB 커넥터는 지금 보시는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부품들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제작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는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빼고 나머지를 모두 제작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목록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된 라이브러리 두 개를 빼면 지금 남아있는 라이브러리는 총 이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총 8개의 라이브러리인데 이 중에 여기에 있는 요 세 번째 라이브러리 요거는 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FT232H 요걸로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라이브러리는 한 두 개 정도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ASE-33.3MHz의 크리스털을 제작을 할 거고요. 요거는 저랑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FT232H 요것도 저랑 같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이브러리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프린트는 하나만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쳐서 하나의 푸프린트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푸프린트 이름은 공통으로 별도의 이름 SOT 23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SOT 235로 줘서 요 세 개를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푸프린트 요것도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작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는 요 앞에다가 언더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요거 그리고 요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강의에서는 저랑 같이 지금 보시는 요 플러스 기호가 있는 요 라이브러리를 두 개를 제작하는 거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언더바 기호가 있는 이 세 개의 라이브러리 요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 없이 스스로 제작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출석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PCB를 실행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FT232H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을 하나 띄웠고요. 검색에서 FT232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232H 검색해서 FT232H 데이터 시트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항목 요거를 클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이 되어 있죠. 자, 데이터 시트 내용을 쭉 보시고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푸프린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재 푸프린트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저희가 제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파일 명령에서 new 명령 그리고 패키지 심볼을 선택하시고 패키지 심볼 브라우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장될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디렉토리는 기존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름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키지의 이름은 LQFP-48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LQFP-48이라고 주도록 하고 오픈 명령을 눌러줍니다.
입력이 되고 나면 OK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화면이 새로운 작업을 위한 준비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업 설정을 위해서 셋업 메뉴에 디자인 파라미터 명령을 선택하고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나면 두 번째 탭 디자인 탭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을 해줍니다.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선택하고 어큐런시 해상도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3. 좌표 체계는 위스와 하이트는 용지 사이즈가 A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97 그리고 210으로 입력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Left X, Lower Y는 이전 작업 화면 상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50으로 두 개 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이 완료됐으면 OK를 눌러 창을 닫습니다. 이번에는 Setup 명령에 그리드 명령을 눌러줍니다. Define Grid라는 창이 나타나면 Grids On 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고 None H 부분을 0.1로 입력을 해줍니다. X, Y 전부 다 0.1로 입력합니다. All H 부분 또 역시 동일하게 0.1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이 됐으면 하단에 OK 버튼 눌러 창을 닫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패드 스택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스택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패드 스택 에디터 2.4, 24.1 눌러서 실행합니다. 자, 패드 스택 에디터가 실행이 되면 항목 중에 Select Pad Stack Usage에서 SMD 핀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 쉐입 부분에서 지오메트리 부분 렉탱글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유닛 부분을 밀리미터로 변경을 해줍니다.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Yes를 눌러 창을 닫아줍니다. 디자인 레이어로 이동을 하셔서 카퍼 레이어 탑면의 모양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면 모양을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Non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렉탱글로 눌러줍니다. 위스와 하이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위스와 하이트 값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참고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L 사이즈 지금 이 데이터 시트에는 recommend 되어 있는 풋프린트 모양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L 사이즈의 2배 값을 높이 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폭은 여기 있는 B 사이즈 값의 일정 부분 크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 사이즈 값이 0.2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0.1 정도를 키워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32 정도를 좌우 폭 위스로 주도록 하고요. 세로 하이트는 요 L 사이즈의 2배 값 L 사이즈는 여기에 있는 0.6 요거의 2배 1.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스를 0.32로 주고요. 하이트를 1.2로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패드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패드의 요 중심 부분이 핀의 끝 부분에 맞물리게 됩니다. L 사이즈의 2배를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끝 부분이 여기 중심부에 맞는 사이즈로 크기를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입력이 됐으면 마스크 레이어로 이동을 하셔서 마스크 레이어에서 탑 솔더 마스크 레이어 이 부분의 넌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마스크 레이어의 크기를 입력을 해줍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카퍼 레이어의 2배 사이즈 0.1 정도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0.32니까 0.42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는 1.2였으니까 1.3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트 마스크 솔더 크림이 도포되는 메탈 마스크 정보죠. 메탈 마스크 정보를 클릭해주고 페이스트 마스크 탑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 위스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위스 값은 실제 구리 레이어의 카퍼 탑 레이어 또는 카퍼 탑 레이어의 좌우 크기의 0.1 정도를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0.12를 주고 여기는 0.6
0.1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1, 0.1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사이즈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완료된 내용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명령에서 세이브 명령을 눌러주고, 자, 위치를 기존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찾아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패드 스택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동일한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smd 언더바 r 언더바 가로 크기가 022 그리고 세로 크기가 120 사이즈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이브가 완료됐고요. 자, 완료된 세이브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직접 패드를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을 배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명령에서 핀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오른쪽 옵션즈 패널에서 패드 스택 부분을 선택하고 점점점 브라우즈 버튼이죠. 점점점을 눌러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줍니다. 셀렉트 패드 스택이라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면 여기에서 저희가 입력했던 패드 스택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패드 스택의 위치가 패스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설정은 셋업 메뉴에서 유저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시고, 유저 프리퍼런스 항목 중에서 패스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 줍니다. 패스라는 카테고리를 펼치고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을 눌러주면 패드 패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패드 패스,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패스를 클릭한 다음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창을 하나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디렉토리를 아까 패드색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찾아갑니다. 네, 이 위치가 되겠죠. Choose 버튼을 눌러주시고, 완료가 됐으면 이 위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Ctrl C, OK를 눌러 창을 닫고, 패드 패스와 PSM 패스도 역시 똑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PSM 패스를 눌러서 여기다가 플러스 누르고 똑같은 네임 Ctrl V 입력한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자, 패스 설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addPin이라는 명령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addPin 명령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시 여기에 layout pin 명령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옵션즈 패널에서 점점점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에다가 검색어 smd 언더바 r 그리고 아스테리크를 입력을 해주면 검색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방금 전 저희가 제작한 라이브러리가 맨 위에 이렇게 022 언더바 120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패드 스택 항목에 이름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피 모드가 렉탱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사이즈가 1, X 개수가 1, Y 개수가 1로 되어 있습니다. 핀 개수는 가로가 지금 12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X 사이즈 개수를 12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12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이 나옵니다. 스페이싱 부분은 핀과 핀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핀과 핀 사이의 거리는 피치 2라는 값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 값은 여기에 0.5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로 입력을 하고, Y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스페이싱은 의미가 없습니다. Y로는 개수를 격자 모양으로 카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Y쪽의 스페이싱 값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은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라이트 방향으로 번호가 증가하면서 1번 핀부터 2번, 3번 해서 12번 핀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핀 시작 번호는 현재 1번으로 되어 있고, 증가되는 번호는 1씩 더해서 증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타이틀 블럭 그리고 옵셋, 이 부분은 핀의 이름이 숫자가 핀 번호가 표시되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 패드가 하나 쫓아다닐 텐데요.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패드를 좌표 0,0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커맨드 부분을 클릭하시고 커서가 깜빡거리면 X 한 칸 띄고 0, 한 칸 띄고 0 입력한 다음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자, 입력이 완료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Done을 누른 다음 F2번 키를 눌러줍니다.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핀으로 확대가 되면서 핀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복사된 핀을 위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엣지에서 여기 엣지까지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의 값이 지금 현재 9mm로 되어 있습니다. 9mm. 저희는 센터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를 9로 보면 됩니다. 이유는 L 사이즈의 2배를 주었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먼저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 add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보드 지오메트리의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적당한 레이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지오메트리의 셀크 스크린 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 위스를 0.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라인 위스를 0으로 놓고 작업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때 선이 잘 안 보여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를 0.2로 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패드의 센터에서 라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냅 피크 2에서 핀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센터를 이렇게 물어서 선이 움직이죠. 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를 각도 제한을 5% 뒀기 때문에 그런 거죠. 45도로 놓으면 이렇게 45도로 바뀝니다. 5% 놔두고 다시 이쪽 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2 핀 선택해주면 이렇게 패드의 센터를 물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됐겠죠. 자, 이번에 이 라인의 미들 포인트에서 선을 그려서 위쪽으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서 add 라인 명령을 다시 눌러주고 해당 라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라인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팝업 메뉴에서 스냅 피크 2의 미들 세그먼트 미드 포인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라인의 중심점에서 선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선을 그려야 됩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서 격자, 그리드를 벗어나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이 부분을 90도로 바꿔주겠습니다. 90도로 바꿔주고 선은 토글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상태에서 9mm만큼 위쪽으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I, Y 9 엔터. 자, 이렇게 9mm만큼 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Done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선, 요 부분을 복사해서 요 위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피 명령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디트 명령에서 카피를 눌러주고 카피 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캔슬 Done을 누르고 먼저 여기서 제가 블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선도 선택이 됐는데요. 요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면 선택이 해지가 됩니다. 빈 공간을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해지가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에 있는 선을 클릭해주면 요 선만 빠지고 나머지가 셀렉션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카피 명령을 누릅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해 놓고 카피 명령을 누르면 카피 기준점을 입력해 달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2 세그먼트 미드 포인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위로 가서 여기 지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2 세그먼트 버틱스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Done 됐고요. 자, add 라인 명령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add 라인 명령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2
세그먼트 미드 포인트. 예, 그럼 선이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4.5 가로도 D 사이즈가 9mm입니다. 그래서 4.5만큼 이동을 하면 됩니다. IX 4.5 4.5만큼 선을 그렸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xt. 다시 여기에서부터 선을 시작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미드 포인트 클릭한 다음 선을 뽑아서 이번에는 IX 4.5 입력이 됐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복사되어 있는 요 선을 좀 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카피. 하나를 복사를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자, 복사된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무브 명령을 누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로테이트 눌러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고 다시 배치를 하면 이렇게 선이 배치가 되겠죠. 자, 무브 명령을 누르고 선 중간으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요 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그러면 요 엣지에 정확히 배치가 됩니다. 자, 요 선을 복사해서 요 왼쪽에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을 셀렉션을 해줍니다. 선을 셀렉션 해주고 카피 명령을 선택을 해준 다음 선 중간 지점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미드 포인트 누른 다음 여기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눌러주면 이쪽으로 카피가 됐습니다. Done. 자, 이번에는 패드 핀이 12번까지 만들어졌으니까 13번 핀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레이아웃 핀 명령 누르고 자, 오른쪽 옵션 패널에서 핀 배치 각도 로테이트 앵글 보이죠? 앵글 값을 90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90도로 회전하고 13번부터 1까지 되어 있죠. 이 개수를 Y 값 12로 바꾸고 X 값은 1로 바꿔줍니다. 1. 그리고 Y에 대한 스페이싱이 0.5가 되겠죠. 0.5. 방향은 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업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13번 핀부터 시작해서 인크리먼트는 1씩 증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좌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 근처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13번부터 24번까지 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25번 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25번 핀은 다시 로테이션 각도를 0도로 바꿔놓고 이번에는 Y 값이 1로 되고요. X 값이 2가 되겠죠. X 값이 12. 그 다음에 오더 방향은 right가 아니라 left로 바꿔줍니다. left로 바꿔주고 핀 시작 번호는 25번, 증가 번호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핀이 배치가 될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 부분이 1로 바뀌고 여기 Y가 12로 바뀌겠죠. 방향은 다운으로 바뀝니다. 방향은 다운으로 바뀌고 로테이트 앵글은 90도로 바꿔줍니다. 90도 37번 핀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됐으면 여기 근처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이렇게 해서 done 하면 전체적으로 48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드를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완성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가이드 되어 있는 선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삭제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에 find 명령을 눌러주시고 find에서 all off를 누른 다음 여기에서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라인.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면 라인만 선택이 됩니다. 라인만 선택됐으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통을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자, 지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ll on을 눌러서 원상복귀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핀의 위치를 중심점 여기가 지금 00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여기를 00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제로로 바꾸려면 기존에 선이 있는 게 더 편하겠네요. 다시 언두를 해서 선을 복구를 시켜놓고 요 지점에서 찍어서 여기를 제로제로로 움직여 보도록 하죠. 먼저 블럭으로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서 무브 명령을 먼저 눌러줍니다. 무브 명령 누르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선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을 눌러주면 가운데 지점이 선택이 되죠. 여기서 지금 패드가 선택이 안 되는데요. 캔슬 누르고 아까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셀렉션 명령에서 라인만 선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find 부분에서 패드 핀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핀 부분을 체크해서 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셀렉션을 해보면 핀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무브 명령을 눌러주고 여기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인터섹션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00 포인트 여기가 되겠죠. 여기 좌표는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좌표로 x00 엔터 누르면 00 포인트에 복사가 됐습니다. 이동이 됐습니다. 자, 올 오픈 누르고 라인 선택한 다음 블럭으로 선택해서 라인만 삭제 휴지통 눌러주면 지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부품에 실크 스크린을 드로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크 스크린 드로잉은 실제 부품 크기에 맞춰서 드로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크 스크린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add line 명령을 눌러줍니다. add line 그리고 옵션즈 패널에서 메인 클래스를 패키지 지오메트리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클래스를 실크 스크린 탑으로 선택해 줍니다. 실크 스크린 탑 라인 90 그리고 라인 위스는 0.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0,0에서부터 선을 한번 드로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품의 바디 크기 핀을 제외한 바디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D1 사이즈 그리고 E1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D1 사이즈 7, E1 사이즈 7, 7 곱하기 7의 크기만큼 바디 사이즈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0,0에서 여기서 X 0,0 엔터 누르면 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오른쪽으로 증가를 해보겠습니다. IX는 7 엔터 다시 클릭하고 IY는 7 다시 클릭하고 IX는 마이너스 7 다시 클릭하고 I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의 중심점을 구하기 위해서 라인의 앵글 각도를 5% 놓고 여기서 여기 포인트, 이 포인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클릭 그러면 선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실밥을 끊어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add line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버틱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눌러준 다음 여기로 와서 역시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 아이들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준 다음 무브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무브 명령을 선택하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인터섹션을 눌러서 센터를 물었습니다. 자, 00 포인트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X00 엔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필요 없는 세그먼트 요거는 X 표시 있는 거는 지워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요선은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지워주면 되겠는데 얘는 지금 하나의 엘레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그먼트 선을 말하고 엘레먼트는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되는 하나의 요소를 엘레먼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엘레먼트로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려면 여기서 라인으로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엘레먼트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라인이 아니라
other segs라고 되어 있습니다. other segment, 세그먼트를 삭제를 하겠다. 세그먼트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세그먼트로 선택을 하고 쓰레기통을 눌러주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other seg, all on으로 놓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부품 참조 번호를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참조 번호는 레이아웃 명령에서 라벨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REFDS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옵션즈 패널에 REFDS 서브 클래스는 어셈블리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실크 스크린 탑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블럭을 3 정도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 적당한 위치 조금 가깝게 클릭한 다음에 U 아스트리크라고 입력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된 것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모양으로 세이브. 자, 세이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저장했던 LQFP-48.DRA 라는 파일과 확장자 PSM이라는 파일이 같이 생성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1번 핀에 대한 위치를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밑에 부분에다가 삼각형으로 1번 핀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라인 명령을 눌러주고 패키지 지오메트리에서 실크 스크린 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번 핀 위치 부분을 여기서 클릭을 하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one.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다듬어 주면 되겠죠. 자, 됐으면 저장을 눌러서 세이브를 완료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품은 여기에 있는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일단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로 이동을 해서 구글에서 해당 부품을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된 결과를 보면 여기에 마우저에서 검색된 결과가 나오죠. 여기 밑에 보면 PDF라는 태그가 보이죠. 태그를 보면 실제 PDF 파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품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작해야 되는 부품입니다. 부품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패드 모양이 지금 한 가지 모양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45도로 꺾여 있네요. 45도로 꺾여 있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양이 있고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먼저 패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에 실행되어 있었던 패드스택 에디터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스택 에디터에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명령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서 패드스택 네임이 나옵니다. 패드스택 네임은 smd _r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크기를 보면 패드 하나의 크기가 패드의 크기가 보면 가로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바깥이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 밀리미터가 세로 크기고 가로 크기는 여기에 있는 1.3 밀리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 크기가 1.3 130 그리고 1.1 11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한 다음에 밑에 패드스택 유세이지에서 SMD 핀으로 변경을 해주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렉탱글로 선택하고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디자인 레이어 탭에서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사이즈를 렉탱글로 선택을 해줍니다. 렉탱글로 선택한 다음 위스 부분 가로 크기가 되겠죠. 아까 1.3이었죠. 1.3을 입력하고 하이트는 1.1을 입력해 줍니다. 1.1 네,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다음으로 마스크 레이어로 이동을 합니다. 마스크 레이어 탭을 눌러서 솔더 마스크 탑
요 넌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스 부분 아까 1.3이었으니까 마스크는 0.1 정도 크게 1.4로 입력을 하고 하이트도 1.1이었으니까 1.2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페이스트 마스크 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면 나오죠. 여기에서 위스 페이스트 마스크는 실제 카퍼보다 작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1.3이었으니까 1.2로 입력을 하고 하이트는 1.1이었으니까 1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됐으면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세이브. 세이브 됐다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패드를 가지고 요걸 그대로 4개의 패드에 그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B 편집기 PCB 에디터로 이동을 하셔서 파일 new 명령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풋프린트에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풋프린트의 이름은 부품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이름, 요 이름을 그대로 여기까지 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으면 셋업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디자인 파라미터스 창을 눌러주고 단위가 맞는지 용지 사이즈, 해상도, 그 다음에 로어 레프트 X, 로어 Y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스, 하이트 값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OK 버튼을 누른 다음 셋업 메뉴에 그리드 명령을 눌러줍니다. 그리드를 누르고 그리드스 온을 체크하신 다음 크기는 그리드 크기는 0.1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똑같이 0.1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자, 셋업 메뉴에서 레이아웃 메뉴에서 핀즈 명령을 눌러주고 오른쪽 옵션 패널에서 패드 스택을 먼저 초이스를 해줍니다. 점점점을 눌러서 브라우저 버튼 창을 띄우고 여기에서 SMD 언더바 R 아스트리크 입력하고 저희가 좀 전에 만들었던 130에 110 요거였죠. 요거를 OK.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서 가로 크기는 개수 2개 2 세로도 2개 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싱 부분이 나오죠. 스페이싱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싱 부분을 보면 지금 센터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1.2로 나옵니다. 1.2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계산된 값이 나오네요. 2.1 가로가 2.1이고 스페이싱이 여기서는 지금 스페이싱으로 나오는데 핀과 핀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피치를 말하는 거죠. 2.1이 나오고 여기는 1.65가 나오네요. 2.1에 1.65 여기를 2.1 1.65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 보시면 번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밑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거는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번호가 1번 핀, 오른쪽으로 2번 핀, 위로 3번 핀, 왼쪽으로 4번 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번호는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핀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오른쪽으로 righ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up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0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커맨드 부분에 X 0,0 엔터. 그러면 4개의 핀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done 누르고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1번 핀이 여기 있고 2번 핀, 그 다음에 3번 핀, 4번 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과 4번 핀을 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기 위해서 리네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변경을 하려면 핀 번호를 변경하려면 에디트 명령에 텍스트 명령을 눌러줍니다. 옵션 탭에서 옵션 패널에서 보드 지오메트리 부분을 패키지 지오메트리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를 핀 넘버로 선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서 핀 넘버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핀이 활성화됩니다. 자, 내용을 지우고 4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4 엔터. 그리고 여기 다시 클릭하고 요거는 지우고 딜리트 3 엔터. 이렇게 하면 핀 번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핀 4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셀크를 드로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크 드로잉은 사각형으로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실물의 크기를
참조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 크기가 3.2고 세로 크기가 2.5입니다. 3.2에 2.5 크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것도 똑같이 여기를 가운데 핀을 가운데 부분을 00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Line 명령을 눌러주시고 옵션즈 패널에서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실크 스크린 탑으로 선택하신 다음 라인 두께를 0.2로 변경을 하고 패드의 여기 중심부 스냅 피크 투 핀 누르고 라인 앵글을 오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핀 눌렀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실밥을 끊어주고, 자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핀 선택해주고 선이 다시 시작하죠. 여기에서 요 지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핀,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무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래그를 하고 선택이 됐으면 선택된 요 교차 지점을 눌러줘야겠죠. 무브 명령을 누른 다음 여기 교차 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인터섹션 누른 다음 00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00를 여기서 x00 입력을 해주면 00 포인트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가 지금 00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요 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누르고 다시 실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오프, 00에서 선을 그려보죠. 여기서 x00 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2 ix 3.2, 그 다음에 iy 2.5, 2.5, 그 다음에 ix 마이너스 3.2, 다시 iy 마이너스 2.5.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요 지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넥스트,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세그먼트 버틱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네, 완성이 됐습니다. 셀렉션을 해주고 밑에 거 선택이 안 되죠. 이거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무브 명령을 누른 다음 가운데 지점으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냅 피크 투 인터섹션 됐죠. 00 포인트로 와서 x00 엔터. 그러면 00 포인트로 선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1번 핀에 대한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 line 명령을 이용해서 1번 핀 위치에다가 제가 매뉴얼로 선을 이렇게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done. 네,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번 핀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겠죠. 자, 레이아웃 명령에서 라벨 REFDS, 자 오른쪽 옵션 패널에서 REFDS 어셈블리 탑을 실크 스크린 탑으로 변경을 합니다. 텍스트 블럭은 3 정도 크기를 주시고 위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X로 보통 많이 시작합니다. X 아스트리크,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완성이 됐고요.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세이브. 네, 이렇게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신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에 있는 93C56BT EEPROM이 되겠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OT235라는 패키지 요 세 개가 전부 다 요거 하나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P303-02XTG라는 부품, 그래서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부품으로 제작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